자, 지난 시간에 그 항타 공식에 의한 지지력 산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거기서 우리가 드롭 해머, 그 다음에 단동식 해머, 복동식 해머일 때의 엔지니어링 뉴즈 공식에 의한 이 식들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QU는 말뚝의 극한 지지력입니다. 여기다가 안전율을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뉴즈 공식은 안전율이 6.0이죠. 나눠주면은 이게 허용 지지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위에가 낙하 에너지입니다. 낙하 에너지. 요거는 낙하 해머의 무게 곱하기 높이. 그리고 S는 1회 타격 시의 말뚝의 관입량입니다. 자, 말뚝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박았을 때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걸 이제 1회 타격 시의 말뚝 관입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2.54는 손실이라 했죠. 손실 부분을 이만큼 더해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단동식 증기 해머는 손실 부분이 적었죠. 0.254만큼만 나눠준다. 복동식은 같은데 이 부분 피스톤의 유효 증기압을 곱해주는 곱해서 이걸 더해주는 이 부분이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중요하니까 꼭 우리 외우라고 했죠, 제가. 자, 그 다음은 힐리 공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리 공식은 실제로 제법 정확해서 많이 쓰이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공식만 먼저 이렇게 보고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만 먼저 보면은 말뚝의 극한 지지력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해머의 에너지죠. 해머의 에너지. 그래서 해머 무게가 WR이고 그 다음에 낙하고가 H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램머의 효율만큼을 곱해서 이걸 좀 낮게 보는 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침하량 더하기 이렇게 손실 부분을 C1, C2, C3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더한 것을 2로 나눠주죠. 여기서 C1은 말뚝 캡 부분에서의 압축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뚝 캡 부분에서 항타로 인해 가지고 해머가 때릴 때 그때의 탄성 변형량이라고 볼 수 있죠. 변형량. 그게 C1입니다. 그리고 C2는 말뚝 자체의 탄성 변형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뚝의 뭐 탄성 압축량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말뚝이 이렇게 이제 위에 해마가 쿵 때릴 때 그때의 탄성 압축량을 이제 C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3는 흙의 일시적인 압축량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이제 쿵 때리면은 밑에 흙 부분이 이래 또 압축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압축량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은 C1, C2, C3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넣고 풀면 되고요. 또 우리 책에서는 이 C1, C2, C3 값을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책을 보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오른쪽 이 부분은 이 전체를 EI라고 표시를 하고, 요거는 타격 효율이 됩니다. 타격 효율. 이 타격 효율은 타격이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효율이 있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n이 반발 개수인데, 여기 n은 말뚝 캡과 램 사이의 반발 개수입니다. 여기 만약 1이 돼 버리면 이 전체는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n의 값에 따라서 좌우하게 된다 하는 값이 됩니다. 여기서 WR은 램의 무게, WP는 말뚝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힐리 공식은 램의 무게라든지 말뚝 무게, 그 다음에 효율, 이런 걸 전부 고려해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정확한 식으로서 재하 시험에 의한 것보다는 뭐 훨씬 정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신뢰성이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식입니다. 이번에는 수정 엔지니어 공식이라고 이 부분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엔지니어 공식이란 것은 그 엔지니어링 유주 공식에서 아까 보면은 이 부분이 엔지니어링 유주 공식이죠. 이 부분이 여기다가 효율 E를 이렇게 넣게 되고요. 요거는 램의 효율입니다. 효율 E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요 힐리 공식에서 가지고 왔던 이 타격 효율 EI를 여기다가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말뚝의 극한 지지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식인데, 그래서 이건 안전율이 5 정도 좀 줄었죠. 원래 엔지니어링 유주 공식은 안전율이 6으로 나눠줬는데, 안전율 6이란 것은 지금 극한 지지력을 구했는데 그 극한 지지력의 6분의 1만 쓰겠다는 거죠. 허용 지지력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정확하지 않은 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율이 1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해서 좀 정확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사 수준에서 알아야 될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링 유주 공식, 그리고 실리 공식, 또 수정 엔지니어 공식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여기서 여기 나오는 해머의 효율이 있죠. 효율. 그 다음에 반발 계수. 요거를 지금 표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또 비슷한 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설계를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단동 해머와 복동 해머는 효율이 0.7에서 0.85 정도, 그 다음에 디젤 해머가 0.8에서 0.9 정도, 드롭 해머가 0.7에서 0.9 정도 이렇게 효율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발 계수 N은 주철 해머와 콘크리트 말뚝을 쓸 때는 반발 계수를 0.4에서 0.5를 쓰라. 그 다음에 강말뚝 위에서 목재 쿠션을 썼을 때는 0.3에서 0.4를 써라. 또 나무 말뚝을 썼을 때는 0.25에서 0.3을 쓰라. 이렇게 반발 계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책에 나오는 또 반발 계수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요거는 기사 시험에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를 이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자, 직경 30cm의 콘크리트 말뚝을 단동식입니다. 단동식 전기 해머로 타입하였을 때, 자, 엔지니어링 유주 공식을 적용해라. 이 말뚝의 허용 지지력은 이렇습니다. 자, 허용입니다. 허용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극한인지를 또 알아야 되죠. 이때 타격 에너지는
3.6톤 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머 효율이 0.8이고, 그 다음에 손실상수 그게 0.25가 됩니다. 그래서 이 C가 0.25가 된단 말이죠. 마지막 25mm 관입에 필요한 타격 횟수는 5회였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공식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S 플러스 C분의 WH 곱하기 H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공식을 이 타격 에너지와 해머 효율을 줘놨으니까 여기다가 해머 효율을 곱해가지고 타격 에너지와 해머 효율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톤이니까 3.6톤 메다니까 요거를 톤으로 바꾸든지 전부 톤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단위의 통일이 중요합니다. 여기 메다로 되어 있으니까 메다로 되어 있고, 요거는 센치고 요거는 밀리미터죠. 그래서 전체를 전부 다 센치로 바꿉니다. 센치로. 그래서 요거를 센치로 바꿔주면은 360톤 센치가 되죠. 그 다음에 효율은 0.8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손실상수가 0.25. 마지막에 이제 지금 요게 관입량 S가 마지막 이 25mm 관입에 필요한 타격 횟수가 5라고 했으니까 1회의 타격 시의 관입량은 총 2.5cm니까 2.5cm를 5로 나눠주면은 1회에 대한 관입량이 되겠죠. 그래서 2.5cm를 5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384톤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엔지니어링 뉴즈 공식을 적용했을 때 이때의 안전율은 6을 적용하죠. 그죠? 6. 그래서 6으로 나눠주면은 64톤의 허용 지지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으시겠죠? 예. 자, 이번 문제는 기사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공식을 여러분들 소개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제시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샌더 공식이란 말이 나오죠. 샌더 공식. 이 샌더 공식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쓰이는 공식인데 우리 책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나 기사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샌더 공식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이 샌더 공식은 이렇게 8S분의 WH. 아주 식이 간단합니다. 안전율, 이 8이 안전율입니다. 그 8로 나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8S분의 WH.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320kg인 드롭 해머로 2m 높이에서 말뚝을 때려 박았더니, 참 과격합니다. 때려 박았더니 침하량이 2cm였다. 샌더 공식을 사용할 때 말뚝의 허용 지지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을 뭐 알고 있나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뚝의 무게가 320kg 곱하기 이것도 다 센치로 고치라 했죠, 그죠? 센치로 고치라 했으니까 2m니까 200c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침하량은 2cm, 그리고 안전율 8 이렇게 계산하니까 4000kg, 그래서 4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겠죠. 샌더 공식 꼭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식이 간단할수록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PCC 말뚝을 항타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폭공판을 이렇게 치우고 이 자리에다가 지금 말뚝을 이제 박을 겁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옮기는 장비는 크레인이 달려있는 파일 드라이버입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말뚝을 이제 박게 되겠죠. 지금 말뚝의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뚝의 위치가 선정이 되면은 이 위치에다가 이제 말뚝을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크레인을 가지고 이 PHC 말뚝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PHC 말뚝은 직경이 600mm 60cm입니다. 그 길이가 15m인 PHC 말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 크레인에 걸어가지고 말뚝을 이제 지금 이 햄머에다가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햄머에다가 끼우죠, 이렇게. 그리고 끼운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아까 그 말뚝을 박을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직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뚝이 수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직을 이제 면을 따라서 다 수직을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이게 삐딱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수직을 다 맞춘 다음에 이제 말뚝을 걸었던 줄을 이제 다 뺀 다음에 말뚝을 이제 박기 시작을 합니다. 말뚝 강타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말뚝을 박으면은 말뚝이 쑥쑥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말뚝이 쑥쑥 들어가는 집안은 상당히 연약한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흔들흔들한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말뚝을 소정의 깊이까지 말뚝의 설계 깊이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말뚝을 단단한 지방까지 이렇게 내려야 되기 때문에 설계 깊이까지 이렇게 말뚝을 이제 박게 되죠. 이거는 유압해머입니다. 유압을 돌리면서 때리는 해머 같습니다. 이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단단한 집안에 거의 도달하게 되면은 말뚝이 더 이상 아까 쑥쑥 내려갔던 말뚝이 더 이상 잘 내려가지 않죠. 자, 이제 말뚝이 이제 거의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제 말뚝의 리바운드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자가 지금 리바운드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그 용지 지금 도착하는 거예요. 시험 거예요. 눈금 종이를 넣고 말뚝을 때릴 때 이제 때리면서 리바운드 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리바운드 양을 가지고 이제 공식을 적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총 5회 때렸을 때 뭐 25mm 관입하는데 5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때린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PS 말뚝 두부를 정리하고 여기에다 이제 전체 기초를 다 치게 됩니다. 그럼 각각 교량인데 교량 위에다가 이제 교량 아래 하부에 피스 말뚝을 받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초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퓨어를 올리는 그런 방식이죠. 자, 우리 책 202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202페이지에 보면은 수정 엔지니어링 뉴즈 공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아까 했던 거 조금 다르죠. 여기는 지금 이 2를 주고 그 다음에 0.002호를 위에 곱해 줍니다. 여기는 1회 타격당 해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 0.002호를 곱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0.1을 한 데다가 여기에다가 우리 또 EI를 곱해준 이런 방식이죠. 요 공식은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또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 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 식이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지금 반발계수 N값입니다. 아까 표에도 나왔지만은 이 반발계수 N값이 콘크리트, 강, 나무에 따라서 이 반발계수를 N값을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여기 붙어가는 요 N값입니다. N값. 보면은 두부 조건이 말뚝 머리를 패킹하고 플라스틱 돌리 또는 그린 허트 돌리를 씌운 헬멧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헬멧은 아까 그 말뚝의 두부에 씌우는 그 부분을 헬멧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돌리는 뭐냐면은 해머 쿠션입니다. 쿠션. 그러니까 해머 안에 또 보면은 헬멧을 말뚝 캡이라고 또 적어놨죠. 그 다음에 돌리는 해머 쿠션. 해머에 대한 쿠션이고, 그 다음에 패킹이 있습니다. 패킹은 말뚝에 대한 쿠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주어지면은 이때 단동식 드롭 디젤 해머는 0.4를 써라. 복동 해머는 0.5를 써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말뚝 머리를 패킹한 목재 돌리의 헬멧 실 때는 0.25, 0.4를 써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패드만 말뚝머리 위에 놓인 해머는 0.5.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입니다. 강말뚝의 경우는 컴포지트 플라스틱 또는 그린 허트 돌리를 가진 캡이라면 0.5를 두 개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재 돌리를 가진 캡은 0.3, 0.3 이렇게 쓰게 되어 있죠. 말뚝머리를 직접 타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단동식 드롭 디젤은 아예 값이 없고요. 복동식에는 0.5가 있습니다. 직접 타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말뚝머리에 직접 나무는 직접 타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0.25, 0.4 이렇게 반발계수 N값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힐리 공식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리 공식은 실제로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WR 곱하기 H 여기 이제 낙하 에너지죠, 그죠? 낙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머의 무게 곱하기 그 다음에 낙하고 두 개를 하면은 해머의
그 낙하, 그러니까 압축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해머의 효율을 곱해주면 실제의 에너지가 되겠죠. 효율은 1 이하가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같냐면은 말뚝의 저항력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뚝의 저항력 곱하기 요거는 말뚝의 관입량.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손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만큼을 더해주면은 요 한과, 그러니까 해머의 기계적 에너지와 그 다음에 말뚝의 저항 에너지, 이 두 개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서 이제 공식을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타격 이제 효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EM입니다. EM. 자, 요거는 이 레머 또는 해머의 효율이죠. 요거는 이제 그 다음 표에서 보면은 나오는데요. 자, 해머의 기계 효율은 표 4.10 페이지 203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드롭 해머일 경우에 방아쇠 시동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방아쇠처럼 해서 퉁 때리도록 만들어진 장치가 있을 때, 이때는 해머의 효율을 100%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이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0.75입니다. 단동 해머는 0.85, 0.75, 독동 해머는 0.85 정도 되고, 디젤 해머는 1을 다 봅니다. 디젤은 디젤 엔진이 폭파하면서 이렇게 항탈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보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식에서 여기에 효율에서 이 M 부분, M의 효율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이 M은 기계 효율이고, 이게 아마 기계니까 뭐 메카닉이라는 뜻에서 M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가 있죠. I 부분은 타격 효율입니다. 타격 효율. 그래서 뭐 임팩트의 I인지, 그래서 이 I를 썼습니다. 이 타격 효율은 I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전체 효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격 효율은 충격 후의 에너지 효율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 반발계수, 아까 우리가 봤던 반발계수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반발계수에 따라서 이 효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WR은 해머의 무게고, WP는 말뚝의 무게죠. 그래서 거기다가 반발계수 이제 N의 제곱, 이 반발계수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여기 찾아서 이제 그 넣어주면은 타격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반발계수는 조금 전에 봤던 표 4.9 이 값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 반발계수 N 값은 수정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에서도 쓰고, 그리고 힐리 공식에서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데, 요게 뭐 디젤 해머고 두부 조건에 이러한 조건이 있다 이러면은 0.4를 쓴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손실 부분이 있죠. 이렇게 에너지 손실 부분, 이 부분을 또 봅시다. 이 에너지 손실 부분은 주로 캡 부분, 그 다음 말뚝 부분, 집안의 탄성 압축 부분, 이렇게 아까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C1, C2, C3 아까 설명을 했을 때
다 들으셨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이 손실량은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R0 말뚝의 저항력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C1, C2, C3를 이렇게 이제 곱한 것을 나누기 2를 해서 이거를 에너지 손실로 본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C1은 캡의 탄성 압축량, 그죠? C2는 말뚝의 탄성 압축량, C3는 흙의 탄성 압축량.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보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여기 보면 C1에 대한 그림 4.31이 있죠. 4.31 C1에 대한 거, 그리고 그림 4.32는 C2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말뚝의 타격 응력을 계산해서 말뚝 길이에 따라서 C2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C3 값도 이렇게 강말뚝에 대한 C2 값, 콘크리트 말뚝에 대한 C2 값 되게 다르죠. 그다음 C3 값, 이것도 이렇게 계산을 요 그래프에서 찾아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 지금 그러면은 C2하고 C3는 타입 C의 리바운드 양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면은 말뚝을 때릴 때 리바운드가 되죠. 그거를 더해서 이거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힐리 공식을 아까 여기서 이 공식에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면은 WR 곱하기 H 곱하기 EM 기계 효율이죠. 그 다음에 요거 EI 이 EI는 타격 효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R 곱하기 S 더하기 요거는 손실이었죠. 손실 부분을 대주면 되고, 따라서 말뚝의 저항력으로 이거를 다 넘겨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i는 지금 이거를 요 공식을 줄여가지고 그냥 ei로만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식은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 공식과 똑같이 됩니다. 자, 이 힐리 공식은 사일토 집안에 타입되는 말뚝의 극한 지지력 결정에 있어서 신뢰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율을 2 내지 2.5를 적용해도 됩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대해서 힐리 공식을 적용할 때 말뚝 길이는 보통 9에서 15m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힐리 공식까지 했고요. 2교시 수업을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